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람의 전투기라는 걸작을 만들어내면서 마침내 군사 무기 분야에서 강대국이라는 평가를 우리가 아닌 외신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회가 시제기들의 연달아 비행에 성공하면서 초음속의 벽을 뛰어넘었고 마침내 공대공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하며 전투 성능을 장착했는데 우리의 이런 성공을 달가워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인 중국인데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은 채 동북아 지역에서 한바탕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며 미국과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무모한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호주를 포함해 캐나다의 특수부대 병력과 해군들이 태평양에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사태는 더욱 긴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군사정보 싱크탱크인 NPS가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의 제공권 장악 능력이 예상보다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으며 대한민국이 중국 영토의 제공권을 점령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다시 한번 KF-21 전투기가 주목받으며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NPS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숨겨진 잠재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수의 중국산 구식 전투기들을 한꺼번에 격추시킬 수 있는 5세대급 멀티컨트롤 항공 장비를 언급했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산 전투기는 러시아산 전투기의 기술을 빼돌려 만든 반쪽짜리 전투기로 성능과 신뢰성에서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비해 매우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전투기 거래를 할 당시에 중국 측의 스파이 짓으로 러시아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자 당장 거래를 멈췄지만 이미 핵심 기술이 대거 중국으로 팔려갔으며 그나마 다행인 게 A사 레이더는 러시아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 성능이 매우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중국 공군은 성능은 떨어지지만 대한민국에 비해 3배가 넘는 압도적인 전투기 물량을 내세워 전투기 스펙 차이를 뒤엎으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5세대급 전투기가 F-35 말고는 없는 대한민국 공군으로서는 중국 공군의 물량 공세를 감당하기가 사실 벅차지만 블록2부터 5세대급 전투기로 탄생하며 압도적인 공대공 능력을 보유한 KF-21 전투기 400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단번에 급변하게 된다고 미국의 NPS가 발언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의 군사훈련에서 만약을 가정해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전쟁이 발발했을 시에 베이징과 매우 가까운 대한민국 공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베이징의 제공권만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의 승리가 매우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한반도와 가까운 북부에 전력을 집중 배치했으며 유사시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에 개입해 무슨 수를 써서든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것이 중국군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백 대를 투입해 최대한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을 소모시킨 후 중국군의 주력 전투기들을 이륙시켜 확실하게 제압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전략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등장함에 따라 그저 계획에 그칠 뿐 현실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보유한 기능으로 국산 항공 장비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미사일을 여러 개 발사해도 초정밀한 타격 능력을 보장하게 됩니다. 최대 6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KF-21 보람의 전투기 앞에서 생산된 지 50년이 훌쩍 넘은 중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J7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무참히 쓸려나갈 뿐이며 자칭 중국 공군의 새로운 주력으로 4세대 전투기들인 J-20과 J-21도 KF-21 전투기의 성능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공군의 다수를 차지하는 3세대 전투기와 4세대 전투기보다 압도적인 공대공 미사일 멀티 컨트롤 시스템을 KF-21 전투기가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NPS에 이어서 미국의 또 다른 군사무기 매체인 플리티코에서도
KF-21 전투기를 대단한 전투기로 소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인 A4 레이더와 IRST, 적외선 탐지 장비 및 전자광학 추적 장비를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대한민국의 정밀 제조업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실적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도면에만 존재하던 전투기가 실체화되어 성능 평가 단계에 들어간 것과 그저 도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항공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체 연구 개발 과정은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해냈으며 연구진들과 개발진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노력해서 일궈낸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칼럼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투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요. 과거 태국군과 중국군의 도급 파이팅 훈련 도중 태국군의 스웨덴산 그리핀 전투기에 중국산 전투기들은 무참히 추락했습니다. 스웨덴산 그리핀 전투기보다 표기된 성능은 중국산 전투기가 뛰어났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왜 중국산 전투기가 공개된 스펙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과대 포장 능력과 엉성한 형태, 러시아산 전투기 기술을 뺏겨오면서 세계 정립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결국 스웨덴산 그리핀 전투기보다 성능이 월등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중국과의 전투기 엄청난 성능 차이로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30년 전만 해도 제트기조차 개발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올라보게 성장해 스텔스기 개발국 반열에 당당하게 합류했는데요. KF-21 전투기는 진보된 설계도를 사용해 제조 공정이 나타난 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KF-21 전투기의 형상은 한국의 신뢰성을 높여주며 차후 스텔스 단계에 진입할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의구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산 군용기를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불과 30여 년 만에 최초의 프로펠러 항공기부터 4.5세대 제트기까지 엄청난 도약이 가능했으며 한국인 기술자들이 말하는 기술적 변화의 시대가 다시 한번 찾아온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련이 많았던 KF-21 전투기는 개량을 거쳐 대한민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재탄생했으며 한국은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인 프로토타입의 선진적인 익신 일체 설계와 제조 공정을 채택, 설계 및 제조 공법으로 전체 날개는 가변 구조로 되어 있고 웨이크와 중간 날개 사이에는 설계 분리면이 없으며 주수력 골조는 6개로 양쪽 날개를 관통하는 전형적인 스텔스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앙 날개, 티타늄 합금 활자용 구조와 함께 도킹핀과 연결부를 줄여 구조적 무게 감량과 구조적 무결성 개선에 정말로 유리하다는 뜻인데요. KF-21은 5세대급 최강의 전투기이자 공대공 능력만큼은 미국산 전투기들과 대등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한국 공군에서는 KF-16을 조기 퇴역시키고 400대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400대 KF-21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숨통을 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강화되니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